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9월 29일 오후 5시 5분 됐습니다. 네,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이 또 하락했다라는 지금 뉴스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영방송 뭐 이게 저 중앙방송들 옛날에 MBC 뭐 KBS 뭐 지금은 JTBS 이런 방송 안 보기 때문에 유튜브로만 거의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려요. 네. 그래도 거짓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여러 개 유튜브 조합해 보면 이렇게 종합해서 보다 보면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냥 MBC에서 방송하는 뉴스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 그냥 믿으면 그만이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또 믿을만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MBC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90%가 뻥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MBC에서 방송하는 뉴스가 그 정치 얘기만 90%가 뻥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뉴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뉴스들은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도 이제 어느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는 교묘하게 자기들 정권에 이득되는, 그러니까 뭐 정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MBC는 뭐 완전히 썩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고군분투하다가, 지금 뭐 새 뭐 미디어법인가 뭔가 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고 있어요. 저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단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어찌됐건 최선을 다하고 계셨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큰 일을 해내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늦췄으니까요, 저쪽에서. 아무튼 뭐,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그 방송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들 힘의 원천은 거기서 나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까지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런 거죠. 현재 민주당은 진정한 좌파의 민주당이 아니라 원래 진정한 좌파는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진정한 좌파라는 것은 지금 저쪽은 진정한 좌파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극좌라는 용어, 극우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어휘가 막 변질돼 가지고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용어는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이제 극좌든 말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좌파들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그냥 범죄자들이에요. 서영교고 뭐 김민희고 요번에 뭐 딸 결혼식 하면서 계좌번호 적어놓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면서요. 그냥 범죄자들이죠. 근데 범죄자들인데 어떤 종류의 범죄자들이냐? 이제 범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깜빵에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알잖아요. 깜빵에 가면 이제 범죄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폭력 전과다, 뭐 절도 전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 정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사기 전과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기 범죄자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절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국민의 세금 다 훔치는 거고 사기죠. 스탑 더 스틸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범죄자들이 어느 순간 진정한 좌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좌파라 하면 사상은 좌파적일 수 있지만 애국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애국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근데 이 사기꾼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저들이 하는 거짓말이 자기들이 애국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애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속는 거예요. 저도 뭐 속았죠. 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속았다기보다는 그냥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1.23 계엄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지금 10개월 동안을 꾸준히 유튜브로 이제 관찰을 했으니까요. 저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들이더라고요. 그냥 좌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좌파로 알고 있잖아요. 좌파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저 사람들이 다 제거했어요. 좌파들, 진정한 좌파들은.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는 좌파들은 전부 저 사람들이 제거했습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정치판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그 재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지들이 이제 도둑질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해가 되거든요. 진정한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다 방해가 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정치인이 아니었던 그냥 검사였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그냥 검찰총장을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는데 거의 곧바로 대통령으로 정계에 입문한 셈이잖아요.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갑자기 가지게 된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저는 그냥 거의 제가 살아보니까 뻔합니다. 저 사람들 정계 쪽만 아니라 어떤 그 사회에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 사회는 뭐 비슷할 겁니다. 대부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을 하냐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 너 굉장히 영향력 있다. 너 굉장히 힘이 있구나. 너도 들어와. 우리 여기 다 장악하고 있어. 우리 정치판은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범죄자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제안하면서 야, 여기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고 그냥 국민들 그냥 잘 속여가면서 우리가 다 해먹고 있어. 야, 너도 편하게 지내. 일로 와서. 야, 너 힘 있더라. 너 대우해줄게. 너 대통령으로서 그만큼 지지율 나오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뭐 대통령까지 되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맞는 대우 해줄 테니까 너도 여기로 와. 이리로 들어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겪은 세상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세상이.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이제 보통은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알았어. 나도 글로 들어갈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 살살 해먹으면서 이제 국민들 속여 먹으면서 개돼지 취급하면서 그 앞에는 국민들 국민이 최고입니다. 저는 국민을 섬깁니다 하면서 지들끼리 다 해먹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니까 너도 들어와. 너 한 자리 줄게. 네 역량에 맞게 여기 대우해줄게. 들어와. 이렇게 제안이 들어갔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뻔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가끔 나타나는 하늘이 낸 인물이에요. 정말 그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에요. 그분이 특이한 분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저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겠죠. 됐어. 난 니네들이 다 고쳐. 니네들 지금 그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해먹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깨부실 거야. 니네들이 고쳐. 난 거기 안 들어가. 이랬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니네들 다 깨부실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 그렇게 국민들 속여가면서 국민들 막 진짜 속으로는 개돼지 취급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을 섬기는 양 해가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니들 잘 해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반응한 겁니다. 저쪽의 제안에 대해서. 저쪽은 제안에 야, 너도 들어와. 여기 아주 편하게 우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냥 국민들한테 그 앞에서만 그냥 예 하면 돼. 국민들 지들이 그러면 지들을 섬기는 줄 알아. 국민들은 개돼지라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 민주당 저 지금 정치권을 거의 장악한 세력들이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어. 성렬아 너도 들어와. 여기서 너 한 자리 줄게. 아주 높은 자리 줄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단칼에 거절했겠죠. 됐어. 난 안 들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니들도 그거 그만해.
내가 니네들 다 갈아엎을 거야. 그런 짓은 못해.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 그랬더니 저쪽 반응은 그랬겠죠. 저 또라이 새끼 뭐래? 예, 뻔합니다. 저쪽 사람들 생각은 그거. 저 또라이 새끼 저거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 뭐 지가 뭐 잘났다고 저기서 지 대통령 했다고 저 새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병신 너 혼자 될 것 같아 새끼야. 우리가 여기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엔 저 새끼 완전 또라이네. 야 들어와 잘 먹고 잘 살아 여기 서서 너도. 싫다고 그러고 야 니네들 다 갈아엎을 거야 이렇게 니네들 그런 짓 이제는 앞으로 못해 하지마 이렇게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코웃음 쳤겠죠. 니 혼자 힘으로 니가 아무리 대통령 됐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최후의 방법을 쓴 거죠. 안 되고 저쪽에서 진짜 자기들 힘을 저쪽 사람들은 경고를 했겠죠. 야, 여기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어서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또라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야, 네 혼자 뭘 할 수 있나 보자. 바보 새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라, 또 능력도 있고, 하늘이 낸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잘했는데 결국은 저들이 진짜 저들 말대로 온 힘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방송도 장악해, 뭐 입법부는 완전 장악해.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 거의 많은 숫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범죄자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었겠죠. 야 너 혼자는 안 돼 이 새끼야 이러고. 그래서 이제 힘을 보여준 거예요. 지들이 진짜. 근데 이제 계엄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흘러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감옥에 계시지만 저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 또라이 새끼 우리 말 들었으면 좋을 걸 뭐 이랬을 거예요. 아유 병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들 입장에 저 범죄자들 입장에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아마 그건 지금까지 이제 일이고 앞으로 계속 상황이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건강하시다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대통령으로 실제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저는 어찌됐건 앞으로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계속 살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건강만 하시면.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은 다 정리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그런 짓 그만해. 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차릴 놈들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지들이 다 먹고 있는데 그 정신 차려지겠습니까? 지들이 이길 것 같죠. 지가 혼자 뭘 해? 야, 국민들 우리가 다 속여놨어.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들은. 자신 있었죠. 다 속여놨는데 뭐.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게 다 속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정한 좌파는 지들이 다 몰아내고 애국심 있는 좌파들은 다 몰아내고 저 범죄자들, 저 사기꾼들이 여론 조작하고 그럼 뭐 중국의 힘을 빌렸던 어찌됐건 지들하고 맞았겠죠. 뭔가 꽁짝이. 그래가지고 범죄자들이 지들끼리 다 해가지고 이재명을 비롯한 온갖 범죄자들이 다 뭐 잡다한 뭐 최민희니 뭐 서영견이 그 장군 출신 그 이름도 기억나 그 미친놈 하여튼 전부 다들 범죄자 그 사기꾼 놈들이 거기 다 모여갖고 진정한 애국적인 좌파들 다 몰아내고 지들이 다 장악하고 윤석열까지 회유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됐어 니들도 그만해 이제 내 여기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코웃음 치고 너희 새끼 혼자 할 수 있나 보자 뭐 이러다가 처음에는 뭐 지금까지는 뭐 지들 뜻대로 되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당선자까지 냈으니 이재명을 당선까지 시켰으니 부정선거로 해서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까지 시켰으니 지들이 이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다가 이제부터는 자꾸 기울어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울일 일만 남았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만 하시다면 엄청난 영향력으로 복귀하실 거고 정치계로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야 니들도 그만해. 니들이 하는 짓은 지금 옳은 일이 아니야.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 거를 도둑질하고 있잖아. 그런 짓 하지 마. 예.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 니들 세력 거기에 안 들어가. 난 니들하고 같은 편 안 해. 나는 그런 짓 못 해.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니네들도 못하게 할 거야. 저 사람들은 안 믿었죠. 예. 야, 그게 되겠냐 너 혼자 이랬죠.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났고, 예, 알게 됐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저는 젊은이는 아니지만, 예, 늙은이지만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랑. 예,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력 충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쪽 애국 보수 입장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윤호개를 외치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자꾸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에요. 그럼 저쪽은 무슨 짓을 하느냐 계속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재명 당선자가 외교 천재라는 거 아니에요. 외교 천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100일 정도 지났는데 정말 이재명 당선자는 진짜 엄청난 일을 수없이 해냈죠. 그게 지금 이제 다 이제 기록으로 남고 있어요. 이재명 당선자가 해냈던 그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기적 같은 업적들이, 예, 진짜 어떤 역대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지금 와서 보면은 청계천 사업 정말 너무 잘한 일이죠. 그것도 저 좌파들이 범죄자들이 전부 그것도 잘못했다라고 계속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국민들이 진실을 가려버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엄청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아이고 뭐 이명박이 뭐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전부 저 범죄자들이 해냈던 일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그 와중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이제 어떻게 국민을 속여놨냐면은 자기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엄청나게 일을 잘해가지고 그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갖고 국민들을 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재명 이전에 역대 최고의 사기꾼을 장영자 부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이재명 당선자예요. 국민의 표를 훔쳐가지고 대통령직까지 사기를 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영자 부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사기꾼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 진짜 역사에 남을 위대한 분이죠. 사기꾼 캐릭터로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예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랭킹 1위예요. 여태까지 장영자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지금 2위로 밀어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농담하다가 옆으로 얘기가 새버렸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고 계속 그런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일단 끝나는 건 확실해요. 이재명 당선자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역대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케이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계엄 이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지율이. 그래도 완전 정당성 있는, 정통성 있는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도 대통령인 겁니다. 그랬던 거고요.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들도 지지율이 떨어졌던 적은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재판이 재개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이재명 당선자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네팔처럼 민중 봉기가 일어나갖고 정말 막 빨개 벗겨갖고 길거리 끌고 다니는 그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 시나리오도. 그렇지만 그건 좀 희박하다는 거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제가 보기에는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탄핵이 될 수도 있고요. 탄핵이 뭐 갑자기 민주당의 정청래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짜웅해가지고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민중봉기보다는 그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재명 당선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계속 해내는 분이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계속 속는다면. 이렇게 진짜 엄청난 일을 연속적으로 해내고 있는 우리 대통령을 끝까지 속는다면 그건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은 재판이 재개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느냐.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 이재명 당선자는.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그 이재명 당선자로서 가장 비참한 시나리오는요. 그 네팔처럼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빨개 벗겨져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정말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는 뭐 그것도 그렇게 무거운 형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그런 이제 확률은 뭐 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더라도 제로는 아닙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 만약에 네팔처럼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 끌려다닐 겁니다, 아마. 지금 진짜 저들이 하는 일이 그런 짓이에요, 정말. 그런다 하더라도 진짜 최민희 같은 여자 보십시오. 말로는 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지딸 결혼식 하는, 그러니 지딸 결혼식 하는데 그런 짓을 할 정도면 여태까지 어떤 짓을 해왔겠습니까? 그들이. 아무튼 뭐 다 그렇고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